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같은 생물이더라도 약간씩 특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바지락인데 왜 껍데기의 색깔은 같고 무늬가 다를까요?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생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지형과 비슷한 색깔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바지락의 껍데기에서 변이가 나타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바지락이라고 하지, 이거는 바지락이고 이거는 바질럭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둘 다 바지락입니다. 하지만 생김새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여기 있는 바지락을 조리를 하면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극지방, 사막, 숲, 바다 등 생물이 사는 환경은 다양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이는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변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변이와 생물의 다양성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과학의 세계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은 어떻게 다양해졌을까요? 자, 여기 있는 세븐틴들은요, 되게 다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세븐틴 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이름을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승관이 정도만 잘 알고 있는데, 세븐틴 노래도 추천을 받아서 들어보니까 되게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븐틴 노래 중에서 요즘 듣고 있는 노래가 음악의 신이라는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쪽에 한번 달아둘 테니까 공부하다가 좀 피곤하면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튼 세븐틴은 다 잘생겼고 노래도 다 잘 부릅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이유로 약간씩 생김새가 약간 다르고 개성과 특기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조금씩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뭐 무당벌레의 색깔이라든지 무늬 이런 것들이 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모양, 생김새, 크기, 색깔, 성질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이는 사실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변할 변자에 달을 이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이의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건 유전적 변이입니다. 유전적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차이이고, 환경적 변이는요, 환경 조건에 의해서 유전자 표현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차이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유전적인 거긴 해요. 그래도 약간씩 그 중점이 뭐가 되느냐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 유전적 변이랑 환경적 변이는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조심할 점은 환경적 변이라고 해서 뭐 내가 일시적으로 햇빛에 막 탔어요. 나 검은색으로 변했으니까 변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 키웠어. 변이네. 이런 거라는 게 아니라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유전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환경적 변이라고 한다라는 점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키, 몸무게, 형태, 행동 등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유리개구리처럼 신기한 생물은 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되게 투명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투명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천적으로부터 나를 잘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이는 궁극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은 생존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물은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원래는 비슷한 사마귀였을 텐데 변이 과정이 일어나면서 잎사마귀랑 난초사마귀로 나뉘어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지형에서는 잎사마귀가 살기 유리할까요? 아니면 난초사마귀가 사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난초사마귀가 잘 살아남겠죠. 약간씩 차이가 나타나는 변이를 가진 생물이 빛, 온도, 물, 먹이 관계 등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점차 차이가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난초사마귀가 이렇게 잘 살아남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잎사마귀는 또 잎이 많은 곳에서 또 잘 살아남겠죠. 그러면은 대표적인 다양한 변이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지락의 껍데기 무늬나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확대해 보면은 무늬나 색깔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얼룩말 길이도 털 무늬가 조금씩 다릅니다. 무늬는 거의 지문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학생이 저한테 얼룩말의 줄무늬 색깔이 뭐냐고 알려줬는데, 얼룩말 줄무늬의 색깔은 흰색이라고 합니다. 검은색 피부에 이렇게 흰색 줄무늬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드필드지의 털 색깔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색 모래에서는요, 밝은색 올드필드지가 더 많이 살아남을 거고요. 어두운 흙이 많은 곳에서는요, 어두운 색 올드필드지가 더 많이 살아남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에는 변이는 이제 그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남은 무당벌레는 자손을 남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특성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변이가 다양하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더라도 그 변화에 적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이 멸종할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란색 무당벌레가 다 잡아먹히고 빨간색 무당벌레가 살아남는데 이 빨간색 무당벌레끼리 결혼하면은 빨간색 무당벌레가 계속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역 일대에서는 빨간색 무당벌레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이 다양해지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변이와 관련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하면은 새로운 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목이 긴 갈라파고스 거북이라는 새로운 종도 이렇게 생겨난 것이지요. 생물의 빛, 온도, 물, 먹이 등은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 이따 배울 갈라파고스 제도도 정말 다양한 환경들이 각각의 섬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섬에서 살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물의 변이는 각각의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놀랐던 점은 갈라파고스 제도에도 펭귄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갈라파고스 제도가 적도 지방에 위치해 있어요.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에서 약 1000km 떨어진 지점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적도에서 펭귄이 산다. 좀 너무 특이해서 제가 한번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생물이 사는 곳의 환경이 달라지면 결국 생존에 유리한 변이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 있는 먹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선인장에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목이 긴 갈라파고스 거북이가 살아남고 목이 짧은 갈라파고스 거북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갈라파고스 땅의 거북이 무리는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목이 짧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북이보다 목이 긴 변이를 가진 거북이도 있었던 건데요. 거북이들이 환경에 따른 다른 섬으로 흩어질 때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은요 키가 큰 선인장에서 자라나는 환경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 거북이는 결국에 목이 짧은 거북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게 되고 이 과정에 매우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목이 긴 종류의 거북이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예를 다윈이라는 학자가 또 주장을 했어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각 환경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생물만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게 된다라는 건데 기린도 원래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이 짧은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막을 하게 되는 거고 자식을 남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아서 이제 자손을 계속 남기다 보니까 목이 긴 기린이 유전자를 가진 개체만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린과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내용을 잘 설명을 해서 자연선택설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연선택이라는 것은 특수한 환경 하에서 생존에 적합한 형질을 지닌 종이 생존에 부적합한 형질을 지닌 종에 비해서 생존과 번식에 이익을 본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연 도태설로 이제 많이 불리기도 하는 건데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생물이 자손을 남기고 오랜 시간 동안 변화를 누적되면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이 된다라는 것, 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변이와 적응 과정을 반복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환경에 적합한 생물이 살아남으면서 종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종류의 새에서 다양한 종류의 새가 나타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공교롭게도 방금 설명한 갈라파고스 제도에는요, 핀치라는 새가 살고 있습니다. 다윈은 갈라파고스의 핀치새의 부리의 차이를 통해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항해를 하면서 조사한 섬인데 핀치라는 새가 다양한 종류로 나타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리의 모양이나 크기가 조금씩 다른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의 일부가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부리가 길고 얇은 것들이 살게 되면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씨앗을 깰 수 있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새의 일부가 선인장이 많은 섬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리가 두텁고
짧은 새들이 살아간다면은 선인장 가시에 찔려서 부상을 입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살아가지 못할 텐데 여기서는 부리가 얇고 긴 새가 살아남기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시를 피해서 선인장을 먹을 수 있는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더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작은 곤충, 큰 곤충, 나무 곤충, 열매나 씨, 새싹이나 열배, 선인장의 즙 등 다양한 먹이를 먹는 환경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섬으로 되어 있는 갈라파고스 섬은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새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종류의 생물의 무리에 다양한 변이가 있었으면요, 환경에 적응하여 유리한 변이를 지닌 생물을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긴다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면서 생물이 다양해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도 생김새, 크기, 색깔 등 조금씩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를 변이라고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김새도 다르고 이제 눈, 코, 입 이런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세요. 생물의 가진 변이가 환경에 적응을 하겠죠. 그래서 생물하에 자손을 남기게 되고 각각 다른 종류의 생물이 되면서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게 된다. 즉 변이는 생물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사막여우는 불꽃여우에 비해서 귀가 크고 몸집이 작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사막여우가 어떤 환경에 적응한 결과일까요? 그렇죠. 더워요. 그리고 열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열이 많이 나는 것을 배출하게끔 변이가 됐겠죠. 귀가 크고 몸집이 작으면은 몸 밖으로 열을 내보내기가 쉽습니다. 사막여우는 사막의 높은 기온 환경에 적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생물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지 그 분류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